조갑이 나쁜데 우리들은 공주 충조나라는 신데렐라 독사가 먹은 백설공주 우리들은 공주 천자는 마법에 걸린 천자는 숲속의 공주 만두콩 찾아내 공주와 만두콩 우리들은 공주 야수와 사랑에 빠진 미녀와 야수 세상에서 가장 작고 예쁜 엄지공주 우리들은 공주와 키스하는 개구리 왕자 공주의 오빠들 백조 왕자 우리들은 공주 우리는 다 친구. 인어공주. 옛날 옛적 아주 깊고 깊은 바닷속에 예쁜 인어공주 2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중 동생 인어공주는 호기심도 많고 조가비, 산호, 물고기 등 살아있는 생물들은 모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씨 착한 공주였답니다. 그러나 동생 인어공주는 너무 호기심이 많아 바깥 세상이 궁금했어요. 바깥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궁금해. 그때 거북이가 말했어요. 바다 위 세상에는 신기한 것들이 많아. 하늘에선 새들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2발로 반짝반짝 빛나는 모래 위를 걸어다니지. 하지만 바깥 세상은 너무 위험하니 함부로 가면 안 돼. 인어공주는 거북이의 말을 들은 채 얼른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다음날 인어공주는 바다 위로 올라갔어요. 마침 그때 커다란 배 한 척이 오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반짝반짝 불빛이 나는 배를 바라보고 있는데 배 안에서 왕자처럼 보이는 잘생긴 남자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며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비바람과 파도가 거세지다가 결국 왕자가 탄 배가 뒤집히고 말았어요. 이를 지켜보던 인어공주는 재빨리 헤엄을 쳐서 왕자를 구해주었지요. 인어공주는 해안가로 왕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인기척이 났어요. 인어공주는 얼른 도망쳐 몸을 숨겼지요. 멀리서 예쁜 여자가 다가왔어요. 바로 이웃나라 공주였지요. 그때 왕자가 콜록콜록하며 일어나서 당신이 절 구해주군요. 고맙습니다. 인어공주는 바깥 세상을 갔다 온 이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왕자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결국 인어공주는 마법을 부리는 마녀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마녀님, 저에게 다리가 생기도록 해주세요. 그럼 마녀님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드릴게요. 그래, 그러면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 나에게 주거라. 그렇게 되면 너는 다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 주조냐? 네, 그렇게 할게요. 참, 또 한 가지. 만약 네가 왕자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넌 영원히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것이다. 인어공주는 헤엄쳐 바다 위로 올라가서 마녀가 준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지느러미가 사라지더니 다리가 생기는 것이었어요. 인어공주는 너무 신기하기도 했지만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때 저 멀리 인어공주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왕자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니, 당신은 누군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어공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왕자는 인어공주에게 망토를 씌워주었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나 보군요. 궁전으로 함께 갑시다. 인어공주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걸을 때마다 발이 아팠지만 인어공주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궁전에 들어가다가 해안가에서 봤던 예쁜 여자가 다가왔어요. 왕자가 말하길, 이분은 이웃나라 공주예요. 얼마 전 바닷가에서 쓰러진 저를 구해주었지요. 그리고 저와 결혼할 사람이죠. 인어공주는 깜짝 놀라며 슬퍼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왕자님을 구한 사람은 바로 저예요. 얼마 후 왕자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가게 되었어요. 인어공주는 혼자 배 위에 서서 쓸쓸히 바다 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인어공주 언니가 다가왔어요. 마녀에게서 독약을 가져왔어. 이 약을 왕자에게 먹이면 넌 다시 인어가 될 수 있어. 해가 뜨기 전까지 이 약을 꼭 먹여야 해. 안 그럼 넌 영원히 무거품이 되어 사라질 거야. 그리고 나도. 인어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인어공주는 깊은 밤이 되어 왕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언니가 준 약을 왕자 입으로 넣으려는 순간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깜짝 놀란 인어공주는 그만 독약을 쏟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독약이 왕자 입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안 돼! 왕자는 콜록콜록 하다가 숨이 멎고 말았어요. 인어공주는 너무 놀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이내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왕자의 얼굴에 뚝뚝 떨어지며 입속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때 방문을 여는 소리가 났어요. 인어공주는 얼른 다른 문으로 가서 숨었어요. 방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왕자와 결혼할 공주였어요. 그때 갑자기 왕자는 콜록콜록하며 눈을 떴어요. 당신이군요. 왕자님 무슨 일이에요? 이상한 소리가 분명히 났는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목이 칼칼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인어공주는 왕자가 살았다는 안도감에 미소를 보이며 밖으로 나갔어요. 인어공주는 방을 뛰쳐나와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인어공주 언니는 슬퍼했어요. 그리고 곧 미소를 보였죠. 언니, 미안해. 아니야, 잘했어. 그리고 인어공주들은 파도에 휩쓸려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공주들의 반란. 공주들이 들려주는 이번 동화는 라푼젤입니다. 옛날 옛적 아기가 없는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부는 아기가 너무 갖고 싶어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느님, 제발 우리에게 예쁜 아기가 생기도록 해주세요.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한 덕분에 부부에게 드디어 아기가 생겼어요. 부부의 집 뒷뜰에는 파릇파릇한 양배추가 탐스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저 양배추 먹어봤으면. 그러나 옆에 지켜보던 남편은 양배추를 선뜻 뜯어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뒷집에는 마녀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내는 양배추가 너무 먹고 싶어 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남편은 결국 몰래 마녀의 뒷뜰에 들어가서 양배추를 뜯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녀가 나타났어요. 아니, 누가 감히 내 양배추를 훔치는 거냐? 깜짝 놀란 남편은 양배추를 쏟아버렸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뭐든지 하겠다고? 네 아내가 임신을 했다지? 네, 그렇습니다만 왜 그러시는지.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나에게 주거라. 그것만은 제발 싫단만이냐? 그렇다면 마녀가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알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남편은 너무 무서워 덜컥 약속을 해버렸어요. 얼마 후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때 마녀가 문을 벌컥 열었어요. 이제 약속대로 아기를 내놓거라. 마녀는 아기를 빼앗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앞으로 라푼젤이야 부르겠다. 라푼젤은 바로 양배추란 뜻이에요. 그리고 마녀는 아기를 빼앗아 휙 하며 사라져버렸어요. 안 돼요. 시간이 흘러 라푼젤은 아주 예쁜 소녀로 자라났어요. 그러나 마녀는 문도 없고 계단도 없는 아주 높은 탑에 라푼젤을 가두었어요.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어들어라. 마녀가 외치자 탑 위 창문에서 긴 황금빛 머리카락이 펼쳐졌어요. 바로 라푼젤의 긴 머리카락이었어요. 마녀는 밧줄을 타듯 머리카락을 잡고 탑 위로 올라가곤 했어요. 어느 날 지나가던 이 나라의 왕자가 탑 위에서 노래 부르는 라푼젤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아니,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왕자는 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녀가 나타나서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어들어라. 그러자 황금빛 머리카락이 내려와 마녀가 머리채를 잡고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마녀가 떠나자 왕자는 똑같이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어들어라. 그러자 또다시 황금빛 머리카락이 내려왔어요. 왕자는 그 머리채를 잡고 올라갔어요. 왕자가 라푼젤의 긴 머리채를 잡고 올라오자 라푼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구세요? 전 이 나라의 왕자예요. 허락도 없이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라푼젤은 당황스러웠지만 잘생기고 예의가 바른 왕자에게 금세 사랑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왕자는 매일매일 마녀 몰래 라푼젤을 찾아왔어요. 어느 날 왕자는 라푼젤에게 탑을 떠나자고 제안을 했어요. 안 돼요. 마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밤에 밧줄을 가지고 오겠어요. 그 밧줄을 타고 탑을 내려가서 마녀 몰래 떠나시다. 밤이 되자 왕자가 탑 밑에서 소리쳤어요.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들어라. 그런데 그때 멀리서 마녀가 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니, 감히 나 몰래 왕자를 만나다니. 마녀가 지켜보는 걸 모른 채 라푼젤과 왕자는 밧줄을 타고 탑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마녀는 왕자와 라푼젤을 뒤따라 몰래 쫓아갔어요. 왕자와 라푼젤은 산속을 한참 헤매다가 저 멀리 파릇파릇한 양배추가 밭에서 자라고 있는 걸 보았어요. 바로 거기는 마녀 집 앞들이었어요. 왕자님, 너무 배가 고픈데 우리 저 양배추를 조금 먹어볼까요? 그럽시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어. 그런데 양배추를 한 입 먹은 왕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었어요. 왕자님, 왜 그러세요? 그 양배추는 바로 마녀가 독을 뿌려놓았던 것이었어요. 왕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라푼젤은 펑펑 울었어요. 왕자님, 일어나세요, 제발. 라푼젤이 왕자를 끌어안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자 그 눈물방울이 왕자의 두 눈으로 뚝뚝 흘렀어요. 그러자 갑자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라푼젤, 무슨 일이에요? 왕자님 살아났군요. 조금 전
왕자는 양배추를 먹고 왕자님이 쓰러졌어요. 바로 그때 화가 난 마녀는 왕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라푼젤 비켜요. 그리고 왕자는 용감히 마녀와 싸웠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바로 라푼젤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마녀와 싸우고 있는 왕자를 도왔어요. 결국 힘에서 밀린 마녀는 멀리 도망쳤어요. 라푼젤 아버지는 예쁜 라푼젤을 보고 바로 자기 딸이란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바로 라푼젤의 어머니였어요.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펑펑 울며 기뻐했어요. 왕자는 라푼젤과 라푼젤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성으로 갔어요. 라푼젤,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마시다. 좋아, 결혼해 주세요. 네, 사랑해요, 왕자님. 그리고 왕자와 라푼젤은 서로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공주들의 발랄. 공주들이 들려주는 이번 동화는 신데렐라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예쁘고 착한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후 소녀는 큰 슬픔에 잠겨있자 아빠는 새엄마와 언니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새엄마와 언니는 마음씨가 고약했어요. 몇 년 후 아빠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엄마와 언니는 여자아이를 더욱 못살게 굴고 집안일을 모두 다 시켰어요. 신데렐라 거실 청소해. 신데렐라 이 올드전 말아. 신데렐라 이 옷 다림질해. 신데렐라 이 옷 구멍이 났어. 바늘질 좀 해. 신데렐라는 바로 제투성이가 된 소녀를 놀리는 말이었어요. 어느 날 성에서 무도회가 열렸어요. 신데렐라와 새엄마 언니 모두 성에 초대받았지만 새엄마와 언니만 무도회에 갈 준비를 했어요. 신데렐라 내 머리를 예쁘게 해줘. 신데렐라 내 드레스 갖고 와. 저도 무도회에 초대받았는데. 뭐? 너도 따라가려고 했니? 네가 입고 갈 드레스가 어디 있니? 새엄마와 언니는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어디 감히 따라오려고. 그래, 정신 차리고 청소나 해. 새엄마와 언니가 성으로 떠나자 신데렐라는 너무 슬펐어요. 나도 무도회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갑자기 요정이 나타났어요. 신데렐라 울지마. 내가 무도회 갈 수 있게 해줄게. 정말요? 어떡해요? 나에게 호박과 생쥐 2마리, 도마뱀 몇 마리를 갖다 주겠니? 네. 신데렐라는 호박, 생쥐 2마리, 도마뱀 몇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요정이 요술봉을 흔들자 호박은 멋진 마차로, 생쥐는 마부로, 도마뱀들은 멋진 백마로 변했어요. 그러나 신데렐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누더기 옷과 낡은 신발을 신고 무도회에 갈 수 없었거든요. 요정은 또 요술봉을 흔들자 신데렐라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반짝이는 유리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신데렐라 꼭 기억해야 해. 밤 12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와. 그러니 꼭 그 전까지 돌아와야 해.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신데렐라가 궁전 안으로 들어서자 모두 신데렐라를 쳐다봤어요. 아, 눈부시다.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어? 이웃나라 공주인가 봐. 여기저기서 수군댔어요. 왕자도 신데렐라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저와 함께 춤을 추실까요? 네, 왕자님. 왕자는 신데렐라와만 오래오래 춤을 추었어요. 땡, 땡, 땡. 어느새 밤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났어요.
왕자님, 저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럼 안녕히. 아니,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오. 가지 마시오. 신데렐라는 재빨리 뛰쳐나와 마차를 타고 궁전을 떠났어요. 왕자는 뒤따라 나왔지만 이미 신데렐라는 떠나고 없었어요. 이럴 수가. 놓쳐버리다니. 왕자는 신데렐라를 꼭 찾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어요. 왕자는 사냥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왕자는 사냥하는 내내 오직 신데렐라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 언덕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신하들은 온데간데 없고 왕자 혼자 산속에 남게 되었어요. 왕자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마을이 있는 곳으로 다다랐어요. 왕자는 불빛이 환한 어떤 집에 이르러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여보시오. 길을 잃었는데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그러자 누군가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왕자는 자신이 왕자임을 밝히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사냥꾼인데 사냥하다가 산속을 헤매게 되었어요.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신데렐라는 왕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아니, 누군데 함부로 집에 들어오게 하는 거야? 사냥을 하다가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새엄마는 못마땅했지만 흙토성이가 된 남자의 옷이 고급스러워 보여 부잣집 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에 하룻밤 재우기로 했어요. 신데렐라는 왕자를 치료해주고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왕자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라 계속 신데렐라를 쳐다보았어요. 그때 멀리 유리구두가 보였어요. 아니, 저 유리구두가 왜 저기 있지? 저건 분명 나와 함께 춤을 추던 아가씨가 짓는 것인데? 그래서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물었어요. 저 아름다운 유리구두는 누구의 것이요? 제 것입니다. 지난번 성에서 열린 무도회에 신고 가던 것이에요. 하녀가 어떻게 무도회에 갈 수가 있죠? 전 이 집에 하녀가 아니에요. 사실 신데렐라는 너무 억울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찾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걸 알고 왕자는 깜짝 놀랐어요. 다음 날 아침 소란스럽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니, 누가 아침부터 그렇게 하는 거야? 문을 열고 나가자 성에서 온 많은 병사가 서 있었어요.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어요. 혹시 왕자를 보지 못해서? 우리 집에 하는구는 왔어도 왕자는 오지 않았어요. 그때 집안에서 왕자와 신데렐라가 나왔어요. 병사들이 왕자를 보자 모두 허리를 굽혔어요. 모두 예의를 갖추시오. 이분은 바로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새엄마와 언니 신데렐라 모두 깜짝 놀랐어요. 왕자는 신데렐라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알아죽었을 것이요. 신데렐라 무도회에서 나와 춤을 췄던 사람이 바로 당신 맞죠? 왕자님,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그럼요. 새엄마와 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무도회에 있단 말이야? 왕자는 병사에게 명령했어요. 이자들 내쫓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오. 안 돼요. 신데렐라,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갑시다. 왕자는 신데렐라와 함께 성으로 갔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네, 왕자님. 신데렐라와 왕자는 얼마 후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공주들의 발랄. 공주들이 들려주는 이번 동화는 뱃살공주입니다. 옛날 옛적 왕과 왕비가 아기가 없어 걱정이었어요. 왕비는 매일매일 소원을 빌었어요. 하느님, 제발 저에게 예쁜 딸을 갖게 해주세요.
당신처럼 얼굴이 하얗고 눈동자가 큰 착한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던 어느 날 간절히 바라던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정말 얼굴이 하얗고 너무 예쁘군요. 하하하하. 이 아이를 백설이라 부릅시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뿐. 왕비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몇 년 후 백설공주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러나 왕은 앞으로 어머니 없이 자라는 백설공주가 불쌍하여 새엄마를 맞이하기로 했어요. 백설공주야, 앞으로 너의 어머니가 되어주실 분이다. 어머,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구나. 네가 백설이었니? 네, 어머니. 백설공주는 새 왕비가 낯설었어요. 새 왕비는 아주 예뻤지만 사실 마음씨가 고약한 여자였어요. 새 왕비에게는 아주 커다란 마법 거울이 있었어요. 고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하하. 그걸 꼭 물어보셔야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왕님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시지요. 하하하. 세월이 흘러 백설공주는 아주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왕은 옆 나라에 초대받아 잠시 궁전을 비운 상태였어요. 새 왕비는 정원에 있는 백설공주가 너무 아름다워 질투가 났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 고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론 나라고 하겠지만 오늘은 더욱더 그 말이 듣고 싶구나. 하하하하. 왕님은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백설공주랍니다. 좀 분발하셔야겠어요. 하하하하. 뭐야? 이 꼴이 고장이 새 왕비는 너무 분하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쁜 생각을 했어요. 그래, 백설공주만 사라진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나야. 다음날 새 왕비는 사냥꾼을 불렀어요. 너는 지금 당장 백설공주를 산속으로 데리고 가서 없애버려라. 그리고 절대 이 일을 어느 누구에도 말해서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사람이 없는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해맑게 웃고 있는 백설공주를 차마 죽일 수는 없었어요. 마음이 약해진 사냥꾼은 백설공주에게 말했어요. 백설공주님, 사실 왕비님이 공주님을 없애야 하는 명령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기서 멀리 도망가세요. 그리고 절대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백설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백설공주는 하염없이 산속을 헤매게 되었어요. 지쳐갈 때쯤 저 멀리 집이 보였어요. 백설공주는 쓰러질 것 같아 빨리 집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건 모든 물건이 너무 작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너무 지저분해서 백설공주는 청소, 빨래, 설거지 등 집을 반짝반짝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여 잠이 들어버렸어요. 우리들은 난쟁이, 우리들은 난쟁이, 똑똑빠싸 난쟁이, 하푼쟁이 난쟁이, 근질근질 난쟁이, 먹보쟁이 난쟁이, 헐쭉헐쭉 난쟁이, 빙동빙동 난쟁이, 귀염둥이 난쟁이. 우리들은 남쟁이, 우리들은 남쟁이, 오늘 다 가죠. 난쟁이들이 일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저분하던 집이 말끔히 청소되어 있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예쁜 아가씨가 자고 있어. 모두 놀라서 뛰어갔어요. 어떤 아가씨가 자기들 침대에 누워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백설공주가 깨어났어요. 누구세요? 당신이 누구세요?
전 백설공주라요. 길을 잃어서 그런데 며칠 여기서 지내도 좋을까요? 그럼요. 난쟁이들은 예쁜 공주와 함께 살게 되어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리고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이 일을 나가면 집안일을 도와주었어요. 한편 백설공주를 도망가게 한 사냥꾼이 왕비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왕비님, 백설공주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며칠 후 왕비는 다시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하하, 왕비님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숲속에 7 난쟁이와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하하하, 지난번에 분발하라고 말씀 드렸는데 뭐야? 왕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왕비는 자신이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과 샀어요. 달고 맛있는 빨간 사과요. 할머니는 바로 마음씨 고약한 새 왕비였어요. 집안에서 백설공주가 나왔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제가 돈이 없어요. 아유, 예쁜 아가씨 누구만. 그럼 사과 맛만 보세요. 자자, 이게 제일 맛있게 보이네. 어서 먹어봐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 맛있죠? 이상하네. 분명히 독사과인데 왜 안 쓰러지지? 이 사과도 한번 먹어봐. 아가씨, 이게 더 맛있을 거야. 진짜 맛있네, 할머니. 에? 이상하네. 아가씨, 이게 더 맛있을 거야. 이거 먹어봐. 하하하하. 할머니, 맛있지만 너무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이상하네. 독사과는 어디 있는 거지? 왕비는 자신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왕비가 쓰러졌어요. 왕비는 자신이 만든 독사과를 먹고 말았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난쟁이들도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말을 타고 지나가던 왕자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죠? 할머니께서 갑자기 사과를 먹고 쓰러지셨어요. 똑똑박사 난쟁이가 할머니 주위를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먹은 사과를 보니 독이 든 사과예요. 이 독을 보니 제가 아는 약초를 먹으면 깨어날 수 있어요. 그 약초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약초인데 매우 약효가 뛰어난 것이에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쓰러지셨으니 제가 구해오겠어요. 저도 함께 갑시다. 왕자와 백설공주는 함께 산으로 갔어요. 백설공주와 왕자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 깊은 산속을 한참 헤매었어요. 왕자는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백설공주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백설공주에게 잠시 쉬었다 가자고 했어요. 백설공주, 당신은 왜 난쟁이들과 함께 사는 거죠? 사실 백설공주는 새 왕비가 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그때 백설공주는 저 멀리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저기 똑똑 박사 남쟁이가 말한 약초가 있는 것 같아요. 백설공주와 왕자는 약초를 구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약초를 먹였어요. 얼마 후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할머니가 갑자기 새 왕비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백설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어머니라고? 그러면 그 새 왕비? 바로 할머니가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했던 왕비임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독사과를 먹은 당신은 백설공주가 살려냈소. 뭐? 백설공주야,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용서해줘. 백설공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 왕비에게 너무 화가 났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왕비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성으로 가셔서 아버지와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여기 남겠어요. 백설공주, 넌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마음씨가 더욱 예쁘구나. 왕비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운 것임을 크게 깨닫고 성으로 돌아갔어요. 백설공주, 저와 함께 저희 궁전으로 갑시다. 백설공주는 왕자와 함께 궁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곧 백설공주는 왕자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공주들의 발랄. 공주들이 들려주는 이번 동화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입니다. 옛날 옛적 아름다운 궁전에 마음씨 착한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아기가 없었던 왕비에게 드디어 예쁜 공주가 태어나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7명의 마법사들이 파티에 초대되었어요. 오이들은 마법사, 오이들은 마법사. 공주님에게 아름다운 마음씨를, 공주님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공주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공주님에게 맑은 미소를, 공주님에게 행복한 영혼을, 공주님에게 온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공주님에게 7번째 마법사가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더니 8번째 마법사가 나타났어요. 사실 그 마법사는 마음씨가 고약해서 파티를 망칠까봐 왕이 초대하지 않았던 마법사였어요. 이럴 수가. 나를 빼놓고 너희들끼리 파티를 열어. 좋다. 아주 재밌는 마법을 보여주지. 공주가 16살이 되면 물에 찔려 죽게 될 것이다. 하하하하하. 그리고는 마음씨 고약한 8번째 마법사는 사라져 버렸어요. 왕과 왕비는 너무 무서워 슬피 울었어요. 그러나 7번째 마법사의 마법이 남아있었어요. 8번째 마법사의 마법이 너무 강력해서 풀 수는 없지만 바꿀 수는 있었어요. 공주님이 물에 찔려 죽지 않고 오랫동안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멋진 왕자님의 입맞춤으로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왕은 공주가 물레에 찔려 죽지 않게 모든 물레를 샅샅이 찾아 불태우라고 명령했어요. 물레를 모두 찾아 불태우시오. 네, 알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공주는 아주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오늘이 공주의 16번째 생일이었어요. 공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궁전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신하들은 궁전을 예쁘게 꾸미고 맛있는 음식들을 만드느라 매우 분주했어요. 왕은 공주가 물레에 찔릴까봐 걱정했지만 모든 물레를 불태웠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어요. 공주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궁전을 돌아다니며 행복해했어요. 그러다가 성 위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기심 많은 공주는 꼭대기로 이어지는 계단을 걸어 올라갔어요. 옥상에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 나오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 한 분이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아, 공주님이시군요. 공주님도 물레를 한번 돌려보세요. 아, 아버님께서 물레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셔요. 공주님,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아버님이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내가 오늘 되기만 얼마나 기다렸는데 안 되겠다. 할머니는 바로 나쁜 마법사였어요. 뜻대로 되지 않자 나쁜 마법사는 마법으로 공주를 죽이려 했어요. 그때 공주가 없어진 걸 알고 찾아 헤매던 왕과 왕비가 옥상까지 올라오게 되었어요. 공주야, 비키거라. 왕과 왕비가 공주를 둘러싸자 나쁜 마법사의 마법이 왕과 왕비, 공주 모두에게 걸려 3명 모두 쓰러졌어요. 그리고 곧 나쁜 마법사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공주는 마법이 비켜가서 살아있었어요. 착한 마법사가 나타나 공주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어요. 그러나 공주는 왕과 왕비가 죽은 것을 보고 매우 슬퍼했어요. 마법사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려낼 방법이 없나요? 글쎄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주님이 나쁜 마법사에 마법이 걸리지 않았어요. 나쁜 마법사가 16살이 되면 물레에 찔려 죽는 마법을 걸었지만 공주에게는 그 마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사실 8번째 마법사는 태어날 때 다른 마법사와 다르게 항상 질투와 원망,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증오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못생긴 자신의 외모 때문에 다른 마법사보다 더 마법을 열심히 연습하여 훨씬 강한 마법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쁜 마법사의 마법은 한 번도 그 마법이 통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공주는 6번째 마법인 온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법에 걸리지 않았어요. 공주님은 나쁜 마법에 걸리지 않은 유리한 사람이에요. 공주님께서 나쁜 마법사의 마음을 돌린다면 왕과 왕비를 살려낼 수 있을 거예요. 공주는 나쁜 마법사를 찾아갔어요. 마법사님, 이걸 받으세요. 아니, 이게 뭐지? 나쁜 마법사는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꽃을 받아보았거든요. 꽃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워요. 하지만 스스로 좋은 향기를 뿜어내어 나비와 벌 등에게 좋은 꿀과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지요. 마법사님도 그 자체도 아름다워요. 하지만 스스로 원망과 질투, 증오심이라는 나쁜 향기를 뿜어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지요. 나쁜 마법사는 공주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쁜 마법사는 크게 잘못을 뉘우치고 왕과 왕비도 살려냈어요. 그러나 갑자기 공주가 쓰러지는 것이었어요. 실수로 물레에 찔리고 말았어요. 나쁜 마법이 너무 강력하여 결국 마법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곧 공주는 잠이 들어버렸어요. 나쁜 마법사는 자신의 마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공주가 깨어나면 외롭지 않게 다음과 같이 마법을 부렸어요.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잠들게 하여라. 그리고 공주가 깨어나면 같이 깨어나도록 하여라. 세월이 흘러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옆 나라의 멋지고 씩씩한 왕자가 궁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니, 저기 궁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가시덤불로 둘러싸여 있는 거지? 이상하네. 지나가던 할머니가 말했어요. 왕자님, 저기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궁전에는 100년 동안 마법에 걸려 잠들어 있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다고 합니다. 멋진 왕자님의 이맞춤으로 공주님이 깨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 할머니는 바로 8번째 마법사였어요. 호기심 많고 씩씩한 왕자는 자신이 들어가서 그 마법을 풀어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왕자가 궁전으로 들어가려 하자 가시덤불이 길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궁전을 샅샅이 뒤져서 공주를 찾아냈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가 잠을 자고 있다니. 왕자는
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곧 입맞춤을 했답니다. 그러자 공주는 조금 전에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하품하며 일어났어요. 아, 잘 잤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이웃나라 왕자입니다. 마법에 걸린 공주님을 구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용감하고 멋진 왕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성 안에 잠자고 있던 모든 사람도 깨어났어요. 얼마 후 공주와 왕자는 왕과 왕비, 마법사들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공주들의 발란. 공주들이 들려주는 이번 동화는 공주와 만두콩입니다. 옛날 옛적 아름다운 궁전에 왕과 왕비와 그의 아들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왕자는 아주 씩씩하고 건강한 청년이었어요. 무예도 뛰어나고 아주 잘생겼지요. 왕자는 어느덧 결혼할 시기가 되었어요. 왕과 왕비는 얼른 예쁜 공주와 결혼하기를 바랬어요. 왕자야,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구나. 내 어머니, 저는 진정한 공주 중에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공주란 얼굴과 마음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예민하여 공주로서의 품격이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왕자의 아내를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궁전에 공주들이 많이 모였어요. 왕자는 이 많은 공주 중에 진정한 공주를 찾기를 원했어요. 왕자의 어머니 왕비는 공주 중에 누가 진정한 공주인지 알아보기 위해 공주가 묵을 방의 침대 위에 두꺼운 매트리스, 얇은 매트리스, 오리털 이불 등 여러 겹을 깔고 그 안에 완두콩 하나를 숨겨놓은 다음 공주를 그 위에서 자도록 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잠을 잘 잤느냐, 공주야? 네, 왕비님. 너무 편안해서 꿀잠을 잤어요. 그러나 왕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 다음 공주도, 그 다음 공주도, 또 그 다음 공주도 모두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왕자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며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어요. 왕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여자가 비바람을 맞고 서 있었어요. 여봐라, 저기 밖에 한 여자가 비바람을 맞고 있다. 어서 문을 열어 주도록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신하들이 궁전 문을 열자 한 여자가 비를 흠뻑 맞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연나라의 공주입니다. 신하들과 산책을 하다가 길을 이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공주의 몰골이 너무 엉망이라 공주라고는 믿기가 힘들었어요. 비바람 때문에 얼굴과 옷이 모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녀들에게 공주를 깨끗하게 씻게 하고 새 옷을 입히게 했어요. 공주가 깨끗하게 씻고 예쁜 드레스로 갈아입자 왕자는 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여태껏 봐왔던 공주 중에 가장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내려온 왕비는 진정한 공주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왕비는 지난번처럼 하녀들에게 공주가 묵을 방에 침대 위에 두꺼운 매트리스, 얇은 매트리스, 오리털 이불 등 여러 겹을 깔고 그 안에 완두콩 하나를 숨겨놓은 다음 공주를 그 위에서 자도록 했어요. 공주는 침대가 너무 높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나 잠을 자려고 해도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매트리스 안에 꼭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너무 딱딱하고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설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하녀 한 명이 들어왔어요. 아, 뽀구네.
공주님,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네. 공주는 자신을 하룻밤 묵게 해준 궁전에서 불평을 늘어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거짓말을 했어요. 한유는 이 사실을 왕비에게 알렸어요. 왕비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왕자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자신이 처음으로 한눈에 반한 공주였는데 진정한 공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왕비는 공주가 무사히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말을 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말을 타고 떠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주를 보살피던 하녀가 뛰어왔어요. 왕비님, 잠깐 공주가 묵은 침실로 가보세요. 왕비와 왕자는 침실로 갔어요. 화장대에 완두콩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하녀님, 혹시나 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른 분이 여기서 묵게 된다면 이 완두콩을 제거해 주세요. 사실 어제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불편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매트리스를 살펴보니 그 속에 이 완두콩이 들어있어 제가 빼두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모두 놀랐어요. 바로 조금 전 떠나보낸 공주가 진정한 공주 중에 공주였던 것이었어요. 왕자는 공주를 찾기 위해 말을 타고 달렸어요. 저 멀리 공주가 말을 타고 가는 것이 보였어요. 공주님, 잠깐 멈추시오. 그 말을 들은 공주는 말에서 내렸어요. 왕자님, 왜 저를 쫓아왔나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공주는 너무 놀랐지만 내심 공주도 왕자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주와 왕자는 다시 궁전으로 함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왕자와 공주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공주들의 발랄. 공주들이 들려주는 이번 동화는 미녀와 야수입니다. 옛날 옛적 가난한 상인이 세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두 언니는 예뻤지만 마음씨가 고약했어요. 하지만 막내딸 벨은 특히 더 예쁘고 마음씨도 착했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일을 나가실 때 딸들에게 무슨 선물을 사다 줄지 물었어요. 전 예쁜 진주가 달린 목걸이가 갖고 싶어요. 전 반짝반짝 보석이 달린 귀걸이를 갖고 싶어요. 그러나 막내딸 벨은 아버지가 돈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전 장미꽃 한 송이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오던 중 호구를 만났어요. 때마침 그 근처에 있던 오래된 성으로 보이는 곳이 있었어요. 저기서 호구를 피해야겠다. 성 안으로 들어간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침에 벨이 했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장미 한 송이를 꺾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큰 그림자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무섭고 못생긴 야수가 서 있는 것이었어요. 감히 내 장미꽃을 꺾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야수가 아버지를 죽이려는 순간 제발 살려주세요. 저에겐 예쁜 딸들이 있답니다. 지금 밥도 안 먹고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딸들은 제가 없으면 굶어 죽게 된답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주세요. 딸이 있다고? 그럼 좋다. 나에게 딸 한 명을 데리고 오거라.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아버지는 너무 무서워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성에서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딸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다. 너무 무서워. 나도 모르게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버렸구나. 미안하다. 아버지, 제가 가겠어요. 아버지가 장미꽃을 꺾으시다가 그랬으니 제 탓이기도 해요. 아니다, 벨. 아버지가 다시 가서 사정을 해보겠다. 아니에요. 제가 가겠어요. 아버지가 말렸지만 벨은 끝까지 자신이 가겠다고 나섰어요. 결국 벨은 성으로 들어갔어요. 성 안에는 장미꽃이 활짝 피어 너무 아름다웠어요. 벨이 성 안을 구경하고 있을 때 뒤에서 큰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벨이 돌아서자 아버지가 말한 대로 못생기고 무서운 야수가 서 있었어요. 놀라셨죠? 제가 그렇게 못생겼나요? 아니에요. 그냥 놀랐을 뿐이에요. 야수는 친절하게 벨에게 음식도 대접해주고 예쁜 드레스와 예쁜 침실도 마련해 주었어요. 벨은 생각보다 야수가 친절하고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야수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벨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매일매일 야수는 벨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정원도 산책시켜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점점 벨은 야수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야수님,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마법의 거울이 있어요. 이 거울을 보면 아버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야수가 마법의 거울을 보여주자 그 거울 속에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니, 아버지께서 몹시 아프신 것 같아요. 야수님, 제발 아버지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야수는 깊이 생각하다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벨을 위해 일주일간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줬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일주일 안에 돌아온다는 약속을 해줘요. 네, 꼭 돌아올게요. 그리고 벨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벨이 자신 때문에 야수에게 잡혀 돌아오지 못하자 죄책감에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벨은 아버지를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벨의 언니들이 벨이 성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내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언니들은 꾀를 내었어요. 아버지의 병을 금방 낫게 하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 벨을 산속으로 데리고 갔어요. 언니, 어디까지 가야 하죠? 여기 근처에 있을 텐데. 잘 좀 찾아봐. 그리고 약초를 찾는 척 하다가 언니는 미리 구덩이를 파놓은 곳에 벨을 밀어버렸어요. 어머, 어떡하지? 조금만 기다려. 사람을 불러올게. 그리고 언니들은 구덩이에 빠진 벨을 혼자 두고 떠나버렸어요. 깊은 밤이 되어도 언니들은 오지 않았어요. 벨은 혼자 벌벌 떨며 무서워했어요.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나요? 살려주세요. 한편 야수는 벨이 계속 오지 않자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법의 거울로 벨을 비춰봤어요. 살려주세요. 벨이 어두컴컴한 산속에서 구덩이에 빠진 채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야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곧 벨이 있는 산속으로 말을 타고 달려갔어요. 야수가 도착하자 벨은 구덩이 안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야수는 밧줄을 나무에 묶은 다음 구덩이에 들어가 벨을 구해냈어요. 벨, 일어나요. 야수님, 저를 구해주셨군요. 야수님은 너무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좋아, 결혼해 주시겠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야수는 온데간데 없고 멋지고 잘생긴 왕자가 배를 안고 있었어요. 아니, 당신은 누구세요? 전 야수예요. 사실 오래전에 사악한 요정이 저에게 청혼했어요. 하지만 제가 거절하자 사악한 요정은 저를 야수로 변하게 하는 저주를 걸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야수로 살아야 했어요. 당신이 저에게 고백하여 제가 왕자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저도 사랑해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왕자와 벨은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공주들의 발란. 공주들이 들려주는 이번 동화는 엄지공주입니다. 옛날 옛적 작고 예쁜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한 부인이 있었어요. 하느님, 제발 저에게 예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부인의 간절한 소원을 들은 요정이 나타났어요. 여기 예쁜 꽃을 당신에게 드릴게요. 꽃이 피면 예쁘고 작은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요정은 사라졌어요. 얼마 후 꽃속에서 아주 작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머, 너무 귀엽고 예쁘구나. 안녕하세요. 넌 엄지처럼 작고 예쁘니까 엄지공주라 불러줄게. 고맙습니다. 부인은 엄지공주를 위해 예쁘고 작은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꺼비가 나타났어요. 아니, 이렇게 작고 예쁜 아이가 잠을 자고 있네? 우리 아들 신부감으로 딱이겠는걸? 그리고 두꺼비는 엄지공주를 데리고 갔어요. 아들 두꺼비가 엄지공주를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엄지공주는 못생긴 두꺼비에게 시집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때 물고기들이 엄지공주를 도와주었어요. 울지마, 우리가 도와줄게. 물고기들은 엄지공주를 두꺼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뎅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엄지공주를 데리고 멀리 도망갔어요. 아니, 얘는 왜 다리가 2개밖에 없지? 그리고 털은 왜 이렇게 길어? 에이! 풍뎅이는 엄지공주가 이상하게 생겨 풀숲에 내동댕이 치고 가버렸어요. 엄지공주는 숲속에서 한참을 헤매었어요. 배도 고프고 너무 피곤했어요. 저기 집이 보이네. 누구세요? 저기 배가 고파서 그런데 먹을 것이 없나요? 어머, 예쁜 아가씨네. 어서 들어와. 춥지? 전 엄지공주라요. 길을 잃어서 그런데 여기서 잠시 지내도 좋을까요? 그럼. 들쥐 아줌마는 엄지공주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며 맛있는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다음 날 못생긴 두더지가 놀러 왔어요. 아니,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여기 있지? 제가 예쁜 집과 예쁜 옷,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줄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살아요. 그러면 되겠네. 엄지공주야, 어디 갈 곳이 없지? 네. 그럼 잘 됐네. 여기서 맨날 지낼 수도 없고 두더지 아저씨는 부자라서 너에게 좋은 것을 매일매일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두더지 아저씨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어떻겠니? 그게 전 두더지 아저씨와 결혼하기 싫어요. 뭐?
네가 나의 청원을 거절하다니 내가 예쁜 집과 예쁜 옷,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준다고 해도 싫다는 거야? 전 땅속에 갇혀서 살기 싫어요. 두더지는 너무 화가 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두더지는 엄지공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두더지는 엄지공주가 도망가지 못하게 가두었어요. 매일매일 엄지공주는 울었어요. 나와 결혼할 거냐? 싫어요.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울고 있는 엄지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새는 엄지공주가 두더지에게 갇혀 있다는 걸 알고 도움을 청하러 멀리 날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새와 한 남자가 엄지공주에게 다가왔어요. 누구세요? 쉿, 조용. 전 꽃의 요정을 다스리는 왕자예요. 지금 두더지가 자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잠에서 깬 두더지가 다가왔어요. 아니, 너희들은 누구야? 요정들, 두더지를 잡아. 요정들이 두더지를 잡고 있을 때 왕자는 엄지공주를 데리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여정들도 두더지를 놓아주고 하늘 높이 올랐어요. 돌아와! 엄지공주! 돌아와줘! 왕자와 엄지공주, 요정들은 모두 꽃의 나라로 날아갔어요. 왕자는 엄지공주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꽃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둘은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고마워요, 왕자님. 엄지공주, 저와 결혼해주세요. 그리고 엄지공주와 왕자는 결혼해서 꽃의 여정들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공주들의 발라드. 공주들이 들려주는 이번 동화는 개구리 왕자입니다. 옛날 옛적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날 왕이 선물로 주신 황금공을 가지고 우물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황금공을 우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공주는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황금공을 빠뜨려 펑펑 울었어요. 그때 징그럽게 생긴 개구리 한 마리가 다가왔어요. 공주님, 왜 슬피 울고 계시나요? 공주는 개구리가 말을 하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개구리가 말을 하네? 공주님, 무슨 일인가요? 내 황금공이 물에 빠졌어. 우리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것이거든. 제가 찾아볼게요. 정말?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저와 함께 식사도 하고 공주님의 침대에서 재워주세요. 공주는 황금공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개구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개구리는 우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황금공을 찾아서 공주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공주는 공을 받자마자 그냥 가버렸어요. 그날 저녁 성에서 왕과 왕비 그리고 공주는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폴짝 하고 개구리가 들어왔어요. 모두 깜짝 놀랐어요. 여봐라! 저기 개구리를 잡아라! 잠시만요. 할 말이 있어서 들어왔어요. 아니, 개구리가 말을 하다니 어서 말을 해봐라. 오늘 낮에 공주님께서 우물에 황금곰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황금곰을 꺼내줄 테니 함께 식사하고 공주님의 침대에서 재워달라 했더니 공주님께서 그러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황금곰을 꺼내줬다니 공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공주야, 네가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냐? 네, 아버님. 공주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지만 하는 수 없이 개구리와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침대로 개구리를 데리고 갔어요. 공주는 징그러운 개구리와 어쩔 수 없이 한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되자 개구리는 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님, 저에게 키스를 딱 한 번 해주신다면 앞으로 공주님을 괴롭히지 않겠어요. 뭐라고? 옆에 있는 것도 징그러운데 너에게 키스를 하라고? 싫어. 절대 안 해. 공주는 개구리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무리 곁을 떠난다 해도 징그러운 개구리와 입을 맞추기는 죽기보다 싫었어요. 개구리는 어떻게 하면 공주와 키스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구리는 공주가 방을 들어올 때 펄짝 뛰어 공주와 키스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 공주가 식사하기 위해 음식 뚜껑을 열 때 안에서 펄짝 나와 키스를 시도해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매번 실패했어요. 어느 날 저녁, 공주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어요. 개구리는 공주가 잠이 들면 몰래 키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공주가 잠이 들었어요. 공주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멋지고 잘생긴 왕자가 나타나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자와 키스를 쪽 했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눈앞에 있는 것은 잘생긴 왕자가 아닌 징그러운 개구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더니 개구리는 온데간데 없고 꿈속에서 본 잘생긴 왕자가 눈앞에 있었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제가 봐도 그 징그러운 개구리였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사실 오래전 나쁜 마녀가 저에게 개구리로 변하는 마법을 걸었어요. 그리고 공주와의 키스로 저주가 풀리는 마법이었어요. 당신이 저의 마법을 풀리게 해줬어요. 공주는 왕자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얼마 후 공주와 왕자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공주들의 발랄. 공주들이 들려주는 이번 동화는 백조왕자입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나라에 엘리제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어요. 그녀에게는 6명의 오빠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아버지인 왕은 새로 왕비를 들였으나 사실 왕비는 사악한 마녀였어요. 새 왕비는 엘리제와 그녀의 오빠들을 미워했고, 그녀의 계략으로 엘리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왕자들도 낮에는 백조로, 밤에는 인간으로 변하는 마법을 부려 왕궁에서 쫓아냈어요. 엘리제는 오빠를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어느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백조들이 날아와 물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백조들은 왕자로 변신했어요. 오빠들 여기 계셨군요. 엘리제! 엘리제와 오빠들은 너무 기뻐 펑펑 울었어요. 엘리제, 우리와 함께 이웃나라로 가서 살자. 네, 알겠어요. 다음 날 오빠들은 백조로 다시 변하여 엘리제를 데리고 멀리 날아서 이웃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숲속의 깊은 굴에 숨어 지냈어요. 어느 날 밤 엘리제는 꿈을 꾸었어요. 한 요정이 나타나 오빠들의 마법을 풀어줄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공주야, 세기풀로 6벌의 옷을 만들어 오빠들에게 한 벌씩 입혀줘. 그럼 마법이 풀리게 될 거란다. 난 옷을 다 지을 때까지 절대 말을 해서 안 돼. 만약 말을 한다면 오빠들은 영원히 백조로 살게 될 거야. 그날부터 엘리제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빠들의 마법을 풀기 위해 쐐기풀을 꺾어 옷을 짓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숲을 지나가던 백마탄 왕이 엘리제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당신은 누구시오? 엘리제는 말없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어요. 말을 못하는 것이요? 왕은 아름다운 여인을 곁에 두고 싶어 궁전으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저와 함께 궁전으로 갑시다. 엘리제는 고개만 끄덕끄덕 했어요. 왕은 엘리제를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왕비로 삼았어요. 엘리제는 쉬지 않고 계속 쐐기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은 말도 못하고 출신도 의심스러운 왕비를 마녀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왕은 왕비를 몹시 사랑하여 그런 소문을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엘리제는 쐐기풀이 다 떨어지자 하는 수 없이 밤에 몰래 묘지에 가서 쐐기풀을 꺾어서 왔어요. 그러나 이를 몰래 지켜본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어요. 왕은 엘리제를 불렀어요. 부인, 당신은 왜 쐐기풀로 옷을 계속 만드는지 나에게 말해보시오. 엘리제는 계속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혹시 당신은 정말로 마녀인가요? 엘리제는 사랑하는 왕이 자신을 마녀로 의심하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전 마녀가 아니에요! 사실... 엘리제는 지금껏 있었던 일들을 모두 왕에게 말했어요. 왕은 자신 때문에 엘리제가 말을 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왕은 자신이 꼭 엘리제의 오빠들이 마법이 풀리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엘리제, 오빠들에게 내일 밤 12시 숲속 우물가에 와달라고 전해주시오. 왜요?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그렇게 해주시오. 네. 다음 날 왕은 마녀가 있는 궁전으로 금가루를 한 포대 들고 갔어요. 마녀는 이웃나라 왕이 왔다는 소식에 음식을 대접했어요. 왕은 음식을 다 먹고 난 후 마녀에게 말했어요. 제가 어젯밤 신기한 일을 보았소. 아니, 무슨 신기한 일이 있었죠? 아니, 글쎄, 어젯밤 숲속 우물가를 지나가는데 백조 6마리가 날아와 갑자기 왕자로 변신하는 것이 아니겠어? 아니, 내가 마법을 부린 왕자들이잖아. 그런데 왕자들이 지나간 자리를 보니 금가루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었어. 그래서 자루에 금가루를 모두 담았더니 저렇게 많은 것이 아니겠어? 하하하하. 그 말을 들은 마녀는 자신이 마법을 부렸는데 신기하게도 왕자의 몸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금가루를 많이 갖고 싶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군요. 그런데 믿기지 않는데요? 그럼 오늘 밤 저를 따라 함께 가보시겠어? 그리고 그날 밤 마녀는 왕을 따라 우물가로 갔어요. 밤 12시가 되자 백조 6마리가 날아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백조는 왕자로 변신하지 않았어요. 바로 엘리제가 말을 한 이후로 왕자들은 영원히 백조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상하네. 이 왕자도 변하지 않지? 왕자도 변신해야 금가루가 떨어질 텐데. 마녀는 빨리 금가루를 갖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마술봉을 흔들어 왕자로 다시 변하게 했어요. 그때 왕이 소리쳤어요. 여봐라! 이 마녀를 꽁꽁 묶어라! 그리고 마녀의 마술봉을 빼앗았어요. 아니, 내가 왕에게 쏙다니. 다음날 엘리제는 마법이 풀려 돌아온 오빠들을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엘리제는 왕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참, 마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술봉으로 마법을 부려 똑소리도 변하게 되었답니다.